안녕하세요.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. 자, 오늘은 대성홀딩스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담당 전문가님께서 계신 상황인데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이 담당 전문가님을 대신해서 영상을 분석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소 어색할 수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 대업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업종 분야에서 하루하루 종목들을 열심히 분석해 나가고 있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그래서 금요일 시간에는 우선 이 기업의 구조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. 자, 그리고 이 실적을 통해서 기업의 현황까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재무적인 측면이죠. 어떠한 기업을 분석하더라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오늘 시간에는 주가적인 측면보다는 이 기업을 분석할 때 기본이 되는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이 대성홀딩스 자체가 이런 홀딩스자가 들어가는 기업들은 보통 자회사를 가진 지주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으로 먹고 사는 그런 기업들이 많죠. 그래서 주주분들 역시 이 배당에 대한 측면을 기다리는 이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대성 에너지부터 서울 도시가스, 뭐 대성 청정 에너지 관련된 기업들이 자회사로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. 대성홀딩스 자체도 이 도시가스를 제조하고 또 공급할 목적으로 이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가스 관련된 기업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앞서서 제가 배당이 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이 이 특징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쭉 보게 되면 2.3%부터 최근 들어서 2.5%, 뭐 22년 같은 경우에는 0.23%밖에 지급이 되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% 가량 평균적으로는 지급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마도 2022년 이때 당시에는 뭐 고금리에 대한 기조도 있었고 이 원자재에 대한 이 동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인데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23년 6월 또 23년 9월 영업이익이 다 적자를 이루었죠. 자,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 금리적인 측면, 매크로적인 동향에 의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는데 이 주목을 해볼 점이 바로 이 PBR 측면입니다. 23년 9월까지 PBR 0.44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이 저PBR 관련된 이 종목들로 한해서 어떤 밸류에이션 강화 이런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수급이 몰리고 있다. 자,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. 만약에 영업이익 적자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어차피 저 PBR이어도 이 관련된 이슈를 받지 못할 텐데 영업이 흑자로 그래도 돌아섰기 때문에 이 관련된 모멘텀이 존재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로만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리고 ROE랑 뭐 EPS 측면을 보더라도 다 영업이익이 적자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도 지표를 가져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죠. 그래서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로서 경영의 효율성을 또 나타냅니다. 그래서 다른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ROE가 낮으면 보통 부정적인 의미로 작용을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EPS 측면은 뭐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. EPS가 잘 나와야지 이 부분은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 BPS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입니다. 그래서 이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주가가 이 주당 순 자산 가치보다 높게 되면은 이 부분은 이 고평가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겠죠. 그래서 프리미엄을 측정을 해보는 거고 만약에 주가가 이 BPS보다 낮게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인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 부분은 저평가인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제 좀 가시화하기 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좀 가져왔는데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1년 3월부터 그래도 우상향하는 최근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. 그에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죠. 물론 최근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추세다.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주가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. 이런 분석을 진행을 하다가
이 매출액이 상승을 해도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영업이익률이 감소를 하게 되면 이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주가적인 측면의 연동성은 이 영업이익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래서 대성홀딩스는 결국에는 이 지주회사다. 그래서 이 가스 관련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. 애초에 만들어질 때도 이 도시가스 제조나 공급을 영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가스 관련된 회사라고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또 천연가스의 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죠. 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거의 역사적인 저점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.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량이 굉장히 많죠. 유가적인 측면도 하락을 할 때 미국의 재고량 측면이 이슈가 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결국에는 이 러우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국가 간의 패권 전쟁에 대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될 때 에너지 공급난도 부각이 되고 이 전반적인 이 가스 관련된 기업들도 변동폭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적인 측면도 중요하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. 관련된 이슈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